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잡다한 이야기 농부 조상범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참외의 고장 경북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 조상범입니다. 귀농한 지는 4년이 됐고요.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북 성주에서 가장 막내 농부랍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농사를 짓는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 농부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외모와 다르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엄청 잘했었어요. 외모랑 다르게. 네네. 네. 전교에서 10등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오. 앞쪽에만 있었는데 네네. 사실은 마음속에는 좀 밖에서 놀고 취미를 가지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었던 시대니까 대학교에 진학하면 이제 선생님들의 제약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다 하면서 보냈어요. 네.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공부는 잘 안 했었고요. 공부 주로 빼고 다 열심히.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농사 짓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인턴십을 오. 진행하거나 농화를 가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는 것 등으로 제 대학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뭔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눈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기에 농사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농사를 딱 지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맨 처음에는 그러면 회사 생활을 따로 하셨던 건가요? 부모님의 반대가 워낙 심했으니까 농사 지으면 망한다. 왜 공부시켜서 그렇게 보내놨더니 왜 농사를 짓냐.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2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인정을 받고 다시 귀농을 의사를 말씀드렸고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하는 일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탐구 영역을 공부하듯이 저 역시도 식물이라는 과목에서 그리고 참외라는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농부라는 것이 단순히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하는 것에 끝나는 거라 보면 너무 간단한 일인데 네. 사실 직접 농사를 짓게 되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짓는 게 반틈이고 참외 공부하는 게 반틈이에요. 그만큼 참외 농사를 지으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요. 단순히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꽃의 개화 상태나 그리고 수분의 적정량 그리고 뭐 습도 양도 어느 정도인지도 지켜봐야 되고 병충해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하면서 아기 돌보듯이 오만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요? 학생 시절부터 농사라는 걸 꿈꾸고 준비했다면 아마도 관련 대학에 진학을 해서 전공을 하고 관련 이제 선후배들로부터 조언을 얻게 되면 조금 더 농사의 진입 장벽이 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농업 관련된 대학에 진학을 했었고 그곳에서 농사와 관련된 뭐 재배 방법이나 그리고 진학과 관련된 교육을 들으면서 농사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농업 관련된 전공자들보다 비전공자들이 오히려 농업과 관련된 곳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전공자들이 오히려 농사를 잘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전공이나 어떤 지식적인 면 말고도 사실상 농사를 하려면 뭐 논이 있어야 되고 밭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좀 자본금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요?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정부 자체에서 농사를 위한 금전적이나 교육적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되게 많아요. 굳이 이 재산이 없더라도 그냥 농사를 짓겠다는 그 의지 하나면 은행이나 나라로부터 대출, 억 단위의 대출은 나오거든요. 천천히 상환하면 되고요. 금리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정보를 주셨네요.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멘토님이 뭔가 좀 모험심, 좀 독립심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이런 자질 말고도 농부에게 필요한 자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실함, 부지런함, 뭐 열정 이런 거는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업에서 공동적으로 필요한 건데 기본이죠. 네네네. 농사로 따지자면 잡초 같은 끈질기 생명력 그리고 순간 판단 능력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장마철에는 많은 농부들이 정말 힘들어요.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피해만 계속 일어나고 근데 결국은 끝에 가게 되면 전체가 100이라면 10%의 농가는 살아남거든요. 잡초 같은 생명력으로 힘들더라도 계속 견디고 이겨내면 그 결과물은 그 과정을 모두 채워주는 것 같아요. 왜 순간 판단 능력이 중요한가요? 기후적 요인에 의해서 농사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부분이 매우 크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 판단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쌓여진 데이터를 각자 어떻게 벌어지는 상황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사라는 게 사실 몸으로 하는 일이라고 전 좀 생각했었는데 그와는 달리 좀 마음가짐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또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멘토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농사 철학이 있다면? 자연 근간의 기본 모태를 꼭 지키려고 해요. 자연과 공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순환 농법을 실현하고 있는 농장이거든요. 참외 농사를 짓다 보면 저희가 팔 수 없는 비상품성 참외들이 많이 나와요. 모양이 못생겼다든지 아니면 조금 과속된다든지 그런 참외를 모아서 인근 축사를 소를 키우는 농장에 갖다 드려요. 무상으로. 그렇게 되면 소들로 하여금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으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참외 먹고 자란 소가 네. 만든 우분이 네. 건강한 우분이니까 네. 다시 참외밭으로 가게 돼요. 참외가 그 건강한 우분으로 영양분으로 하여금 다시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는 소비자에게 가기도 하지만 비상품성들은 다시 소들에게 가고 네, 자연순환 농법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농부의 장점과 단점, 좀 어려운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농사의 장점은 네. 시간 스케줄이 자유롭다는 것 같아요. 하루를 출근해도 되고 일주일을 출근해도 되고 한 달을 출근해도 돼요. 대신에 농장에 안 간 만큼 네. 이 농장에 대한 수익은 줄어들어요. 많이 갈수록 수익은 많아지는데 그러면은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면 또 그만큼 굉장히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말로도 들리는데 그럼 농부의 수입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되시는지? 민감한 질문인데 저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이제 회사원도 이제 회사마다 월급이 다르잖아요. 농사 같은 경우도 농사 잘 짓는 사람, 못 짓는 사람에 따라서 수입이 천차만별이에요. 열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진짜 엄청 많을 거고요. 좀 게으름을 피우고 다른 일에 몰두하시는 농부님들은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한 해로서 한 80살 정도 넘는 노인께서는 네. 1년에 버는 수입이 네. 한 1억 정도? 1억이요? 80살이 넘으셨는데 그럼 멘토님도 나중에 열심히 하시면 억 단위 가능?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반대로 좀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또 쉽지만은 않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농사라는 게 유통기한이 짧고 그리고 기후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농산물 품질이 떨어지거나 판로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생들도 이제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 텐데 농사 짓는 사람은 안 만나지만 외식 빈도가 줄어드니까 그쵸. 이제 농산물 채소들이나 판매량도 판매량이 부진해서 저희가 이제 생산된 농산물도 폐기할 때도 있고 이런 시기는 누구나 있을 건데 이런 시기도 잘 견디면 아무렴 조금 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어쨌든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고되다. 지금 멘토님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구릿빛 피부이신데,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피부가 너무 잘 탄다, 뭐 네. 이런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근데 참외 농사 같은 경우는 새벽 4시부터 해가 뜨기 전부터 일하거든요. 왜요? 이게 더울 때 참외 수확을 하게 되면 네. 참외가 엄청 물렁해져서 소비자들한테 가는 순간 그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 새벽 가장 시원할 때 참외를 수확해서 이제 해가 뜨기 전 다 포장을 해서
하루 당일 수확한 걸 바로 납품하는 구조죠. 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다른 농부들보다 살은 별로 안 탄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점도 또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멘토님의 개인적으로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몇 점? 하나, 둘, 셋. 100점. 어? 진짜요? 네, 10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뭔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보니까 이 농사라는 게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경험 중에서 가장 제 가슴을 설레게 한 일이거든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온 나이더라도 저는 농사를 짓고 어. 싶어요. 그 정도로 만족스럽습니다. 농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 것 같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라는 게 3D 업종이라서 엄청 힘들고 돈이 안 되고 고생만 하는 직업으로 낙인 찍혔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일을 함으로써 소확행, 가장 자기가 확실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런 소비자들의 생각과 농부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농사라는 것이 되게 각광받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늘고 있어요. 미래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직업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인정받고 더 존중받는 일로 성장하면 분명할 거예요. 멘토님이 이제 4년 동안 어쨌든 농부로서 지내오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겠지만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자동차 브랜드를 운영하는 체험 공간을 담당하시는 분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 참외를 납품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엄청 소장농이라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알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냐고 여쭤보니까 자기만의 농사 철학을 가진 젊은 농부들이 조금 더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런 의미에서 찾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참외라는 게 1차 농산물이라서 이제 과일을 깎아 먹는 거에서 끝나는데 이쪽 체험 공간으로 저희 참외를 공급했을 때는 그 참외가 엄청 예쁘고 맛있는 음료로 개발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예쁜 음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이 그 음료를 주문하고 먹었을 때 그 옆에서 이 참외가 어떤 농사 철학을 가진 농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재배했는지까지 저희의 이념을 다 설명을 해주면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저같이 작은 소장농이 굳이 마케팅이나 홍보에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더 농부는 농부답게 있을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에피소드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농부에게 직접 듣는 팁! 맛있는 참외를 고르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맛있는 참외를 고르는 방법은 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제가 농사 짓는 참외를 사드세요. 제 참외를 사드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이건 농담이고요. 네. 노랗게 익었고 네. 그리고 참외의 골이 네. 하얗게 선명하고 그리고 꼭지 부분이 안 말라 있는 상태의 신선한 참외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맛있는 참외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농사 또는 농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 농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 7월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네. 어린이 농부 학교라는 교육을 다녔었어요. 오, 네. 수많은 초등학생들을 만났었는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린이 농부 학교인데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농사가 꿈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20년을 살면서 경험한 많은 것들이 지금 제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이 공부할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찾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탐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도 함께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스윗한 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보셨는데 멘토님 좀 어떠셨어요? 이번 계기로 젊은 학생들이 조금 더 농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고요.
농부라는 직업이 어떤지 한 번쯤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서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농부님을 직접 뵌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직업인데도 농부의 삶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다한 이야기 젊은 농부 조상범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